네,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람, 바로 아주대 병원 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실제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에브리바디에 펴다 그랬는데 일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병원에다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공문 처리만 되면 될 거예요. 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 의료원과의 갈등이 자신 사임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일이 왜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 내막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이 이제 대중에 공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큰 관심을 이끌고 있었는데 사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번지게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짧은 시간을 일어났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그 녹취 파일 같은 경우도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네네.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녹취 파일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이고 감정적으로 사실은 지금 의료원장하고 그다음에 이국종 교수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점도 다른 것 같고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도 사실은 외상센터를 왜 써야 되는데 병원 직원 채용하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병원 측에서는 그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너무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거진 건 이번에 불거졌지만 제가 볼 때는 3, 4년 전부터 아마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고 이런 갈등은 결국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또 저기서 어쨌든 의료원장이 자기보다는 상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 비춰지는데 업무를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본인 말은 저만 없어지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 말을 보면 본인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주대도 그렇고 외상센터도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국종 교수도 이게 욕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아주대 의료원이 외상센터 운영의 의지와 어떤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것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최진봉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골맞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터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외상센터 운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의지가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좀 근거로 들고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가장 큰 것은 인건비를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예. 그 지원받은 금액이 2018년 기준으로 간호사 64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호사 64명을 권역 외상센터에 추가 증원하라라고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추가로 증원한 간호사는 36명에 불과했고요. 예. 그럼 나머지 돈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기존 간호사들 월급 주는데 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봤을 때는 간호사를 충분히 증원하라고 받은 예산을 예. 이제 빼먹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니 원래 병원 측이 부담을 하던 기존 인력 월급으로 대체를 했다. 예. 그러니까 예산 지원받은 것을 불법적으로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 하기보다는 좀 부당하게 예. 전용을 했다. 결국은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라라는 어떤 그런 책무를 이제 소홀히 한 것이다. 예. 결국은 권역 외상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닥터 헬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헬기가 이착륙하고 그럴 때 이제 민원이 이제 몇 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실제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착륙할 때의 소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병원 내부에 있는 그런 주요 보직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그 권역 외상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폭언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도대체 헬기 누가 띄운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같이 일하는 동료의 힘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어떤 폭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골칫덩이나 민폐 정도로 병원 내부에서 여겨지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이국종 교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토로했다고 보이는데요. 병원 측은 그렇다면 이호영 변호사님 뭐라고 좀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존 인력 인건비로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국종 교수는 네. 빼먹었다라고 그 얘기고요.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뭐 횡령했다는 건가 아니면 배임했다라는 건가 이렇게 들리는데 예. 이제 병원 측 입장은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뭐 만약에 그 불법이었다면 복지부에서 이제 감사를 받거나 이랬을 때 이제 지적을 당하면서 뭐 고발을 당한다든지 예. 이런 일이 있었을 법한데 그런 거 없다. 자기들은 합법적인 법률이 정한 그런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고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줄 때 신규 인력을 충원을 하라는 것은 권고 사항에 불과했다. 좀 이런 게 이제 그 아주대병원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를 놓고 불거지는 갈등 알아봤고요. 네, 의료진이 탑승을 거부한 배경에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진봉 교수님,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11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수년째 이것도 하고 당직 근무도 하면서 헬기도 타니까 인력 좀 충원해달라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국종 교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이국종 교수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국종 교수가 그 얘기 때문에 인력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돈이 내려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지원한 것도. 그러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외상센터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예. 그중에 일부만 지금 외상센터 직원 뽑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병원 직원을 뽑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재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면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실망감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뭐 이국종 교수가 거의 개인기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혜군 선장 그전에 그거 살려내고 네. 또 오청성 씨 살려내고 이러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말 죽음에 빠져 있는 죽음에 거의 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서 보건복지부도 경기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닥터헬기도 사주고 예.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외상센터에 사용되는 건 일부에 불과했으니 이국종 교수나 그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러려고 외상센터가 열심히 뛰었나? 또 하나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병원 입장에서는 외상센터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를 받기 위해서 병상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또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 11명이라는 사람들이 의무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뛴 겁니다. 사실은 이국종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는 이국종 교수가 격려를 많이 했을 거고요. 동료도 많이 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국종 교수도 그만둔다고 하고 병원과의 갈등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은 병원이 마치 외상센터를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예, 물론 예.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예.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태도들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러면 그 주어진 근무 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닥터 헬기의 도입과 실제 운용을 이국종 교수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재 뛰고 있었던 함께 일을 하던 외상센터 직원들도 이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글쎄 이 닥터 헬기 운용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도 좀 드네요. 우려가 네.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겠죠. 예. 지금 당장 헬기를 타야 되는 그 이국종 교수와 의료진들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임신 뭐 6개월이 된 그런 간호사들까지도 계속 그렇게 닥터 헬기를 타면서 경무에 시달렸었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헬기를 타지 않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일단 헬기가 이착륙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예. 병원 내부적으로도 되게 싫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헬기를 탈 사람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헬기가 제대로 닥터 헬기가 제대로 운영될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호 장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모두 지쳤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병원 측이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박 장관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을 과연 국민들에게 이해가 될까 이런 예,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이게
감정의 골이 깊었고 병원은 전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예. 병원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거를 마치 이 사건을 이국종 교수와 병원 의료원장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이. 예컨대 외상의료센터 있잖아요. 외상센터가 예.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정말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따집니까? 정부가 예산을 주고 세금으로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외상센터가 돈 많이 벌면 지원할 이유도 없었겠죠. 왜 예. 지원을 했습니까? 병원에서도 돈 안 되니까 별로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러니 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서 이거 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병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감정 싸움으로 몰고 와버리면 예. 그러면 이국종 교수는 마치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물러난 사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장관이 접근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20여억이. 네네네. 그럼 이 돈이 정말 뭐 병원에서는 이게 인건비가 아닌 재투자라고 하지만 권역예상센터를 위해서 돈이 지원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쓰여지도록 만들어져야 돼. 재투자를 하더라도 예. 외상센터와 관련된 일에 돈이 투자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렇게 밝히는 것 자체는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장관이 저런 식으로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박능호 장관 개인으로서는 물론 주무부처의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중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순간은 좀 진지하게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뭐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 돈을 주고 예. 이 돈이 어쨌든 잘 집행되도록 하라. 관리 감독할 권한은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처음 집행될 때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외상센터가 경제적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약간의 홀대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입장에는 병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병상도 가능한 한 일반 병 환자들에게 많이 좀 지급하기 원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지금 이국종 교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돈이 쓰여지고 세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적법하게 잘 집행됐다고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설명하려면 국민 앞에 소상히 얘기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얘기하는지. 예. 국민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병실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그걸 과연 외상센터를 위해서 돈이 쓰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왜 그걸 적법하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예. 했는지를. 예, 예. 만약에 적법하다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예. 그리고 외상센터는 대통령도 얘기하셨고 국민 모두가 정말 절박한 생명의 위기감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걸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라도 이 외상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야 돼요. 특히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 병원은 왜 저렇게 해서 환자가 많이 온 줄 아세요? 이국종 교수가 워낙 그렇게 좋은 실력을 보여줬고 생명을 살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저기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몰리는 쪽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예. 이렇게 감정이 고리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저 아주대 병원의 외상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나는 모르겠다. 양쪽 편 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과연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 더 나아가서는 외상센터에 일하는 여러 우리 선생님들 인력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병원 내부의 문제로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얘기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려서요.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호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결국은 주무부처가 나서야 된다고 결국에는. 봐요. 예, 복지부가 지금 법 위반 아니다라고 물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그냥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권역외상센터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데 예.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뻔히 있는 병상을 비워둬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그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병상을 비워둬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아쉬운 지금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공공재로 봐야 돼. 사회적으로 봤을 땐 공공재예요. 예.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보조금을 준 취지도 이러한 권역외상센터의 다시 말해서 이 병상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병상과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시장 논리로는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공급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예. 근데 지금 복지부가 보조금만 줘놓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현 병원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예. 저는 이게 비단 아주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예. 이국종 교수가 그나마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불만을 제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예. 다른 권역외상센터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지부가 나서야죠. 나서서 그 법률 위반이 없다라고 해서 가만 있을 게 아니라 엄연히 그런 주무관청은 행정 지도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고 그 보조금의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인력을 충원하고 병상을 확보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것이 안 지켜지면 지정 취소도 고려해야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지정 취소를 해봤자 예. 병원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상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예. 권역예상센터 지정 취소되면 이미 확보된 병상에 환자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더 적극적으로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페널티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규정을 예. 국회에서도 마련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을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서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병원 측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재의 성격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의 고민을 좀 해봤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이거 어디까지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평 교수로 내려오겠다, 센터장 자리를 사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권역외상센터, 아주대 병원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아무래도 줄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주대에 있는 이 경기 남부 지역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 이국종 이국종에서 빠진 외상센터는 사실 상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자리를 누군가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가 갖고 있었던 뭐 파워랄지 아니면 뭐 역할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아주대 병원에서 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안에 있었던 근무했던 많은 의료진들도 이국종 교수 때문에 와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이 사표를 총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국종 교수의 사의가 받아들여 사표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적 비난을 아주대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아주대 병원의 어떤 이미지나 학교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1차적으로는 이국종 교수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학교 측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이국종 교수가 어느 정도까지 그럼 만약에 그러려면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의는 표명했지만 그러려면 이국종 교수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학교 병원에서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다시 사의를 번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말 물러나게 되면 운영에는 그렇지 않은 상당히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의 본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잠깐만요. 하나만 더 저희가 짚자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상황과는 결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병원으로 혹시 스카우트 제의 받은 거 아니냐? 혹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만 이국종 교수가 이번 총선에 혹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이국종 교수가 마치 뭔가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정말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인데 그걸 마치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도 예. 좀 자중하셔야 돼요. 이육종 교수 자꾸 흔들고 영입하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육종 교수가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미래를 또 다른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게 낫지. 뭐 예를 들면 언론들도 앞다투어서 이육종 교수가 다른 뭐 병원에 스카웃됐다든지 이런 추측 기사들을 자꾸 내보내시면 예. 그 자체가 이육종 교수한테 더 두 번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육종 교수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이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호영 변호사께 질문드리고 이 주제 마무리할 텐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병원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환자들이라는 뭐 아프신 분들, 진짜 생명이 위독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만 병원 현실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외상센터만 그렇다면 아주대병원의 뭐 어떤 핵심이냐? 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하는 의료진들도 덜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권역 외상센터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 이러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우리가 감수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금 마치 환자 한 명을 응급 환자 한 명을 이제 치료할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병원에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반박을 하는 것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주제로 만나본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주제였습니다.